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일본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 넘게 증가해 누적 환자 10,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 의료용 마스크를 재활용하거나 방호복 대신에 쓰레기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시간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본 상황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확진자가 이제 10,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병원 내 감염 심각해서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이 어제 또 549명으로 일일 500명이 넘어섰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는 지금 2,500명, 약 전체적으로 1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데 예. 특히 도쿄의 에코다 병원이라는 곳에서는 약 92명이 무더기 확진이 됐고 그 전에 벌써 2주 전에는 다이토쿠 아주 큰 이 감염 기정병원 에이즈 병원이라는 곳에서 163명으로 내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폭넓게 진단을 안 해주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로 병원에 가서 무증상 환자라든지 열 있는 환자들이 의료진을 바로 감염시키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대신 병원에서는 이게 의료 체계 붕괴 조짐이 있다고 해서 환자들을 오히려 문전박대식으로 오히려 진단을 안 받아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환자가 약 40곳 이상의 병원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게 하루에 약 80건 정도가 나왔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 병원에서는 이러한 중증 환자들을 지금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의료 붕괴가 이미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의료 상황이 참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심지어 의료진들의 어떤 보호 장비 부족도 심각하다고 들어서 일본 오사카시 당국에서 시민들에게 뭐 플라스틱 비옷을 병원에 기부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일본의 그 오사카 지사가 지금 현재 의료진들이 의료복이 방호복이 없어서 쓰레기 봉지를 쓰고 치료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비옷이라도 기부해달라 전체 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일본 의사협회가 N95 마스크가 없어서 또 보호장구가 부족해서 의료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게 좀 이런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후생성의 조치는 소독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강한 알코올 독주를 소독제로 쓰라라고 하는 이런 조치밖에 나오고 있지 않아서 실제 일본 정부는 의료 지원 예산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상정된 것뿐이고 아직 추경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지금부터 이게 결정이 되더라도 의료 현장에 언제 지원이 될지 좀 막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방역 당국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서 조금 황당하기도 한 그런 조처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제 현재 200명이 채 안 되는 누적 사망자의 무려 2,100배에 달하는 규모가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일단 충격적인 예상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배경이 어떤 건가요, 교수님? 예, 원래 지금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이 집단 감염 대책하는 반이 있는데 여기 홋카이도 대학 교수가 실제 발표를 했던 것은 지금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으면 일본 내에 중증 환자들이 약 85만 명까지 증가될 것이고 그중에 절반인 42만 명이 사망을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공식 통계 시뮬레이션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배경으로는 지금 현재처럼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것을 80% 정도까지 이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실제 중증 환자들이 생겨서 일본 내에서는 산소호흡기라든지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난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아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있는 이야기여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은 긴급 사태가 선언이 됐고 이를 선언한 아베 총리가 뭐 하루에 최대 한 2만 건 정도의 검사를 공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일반 사람들도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도쿄도에서는 전체 검사 상담수의 약 2%밖에 검사를 안 했다고 폭로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선에 있는 의사가 일본 잡지에 폭로한 건데, 즉 도쿄도 의사협회가 일선에 배포한 이 검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네. 현재 발열이 37.5도 이상이어야 되고 또 폐렴 증상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하지만 이제 이 의료 용어로 동맥혈 산소 포화도, 즉 이게 93% 이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놨다. 즉 이것은 93% 이하면 거의 죽을 정도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단계인데, 예. 실제 이 정도까지 되지 않으면 검사를 안 해준다는 것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검사를 축소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검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검사 수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의사가 폭로한 것으로 좀 이 기사도 크게 미디어에서 다뤄졌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자, 어쨌든 시민들이 일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를 대체적으로 그동안은 많이 신뢰를 해왔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대응을 좀 미온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좀 비판적인 반응도 덜어 나오는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는 실제 어떻습니까? 네, 실제 거의 주요 미디어나 일반 시민들도 지금 아베 정권의 이 코로나 대책은 너무 실패작이고 너무 무능하다. 그래서 예. 국민들의 약 81%가 벌써 긴급 사태도 늦었고 대체도 너무 늦었다. 예. 너무 뒷북 때리기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최근에 한국에도 보도됐지만은 결국 아베 수상의 구체적인 정책이 매운 마스크 2장을 보내준 건데, 네. 이게 이제 집집마다 도착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쓰지 않겠다,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 또 실제 이게 코가 가려지지도 않고 빨면은 또 쫄아들어서 왜 이런 데다가 돈을 쓰고 있는지, 오히려 의료 현장에다 지원을 해라,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와중에 얼마 전에 그 아베 총리가 반려견과 또 휴식을 즐기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유흥업소를 방문한 정치인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긴급 사태가 지난주에 선포됐고 첫 주말에 물론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아베 수상이 집에서 반려견하고 여가를 즐기는 영상을 찍은 것은 괜찮은데, 근데 이게 마치 뭐랄까요,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도 없이 너무나 둔감하게 자기만 여유를 부리는 모습으로 보였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거의 매일매일 의료진들이 격투를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개개인들은 워낙 생활적 피해가 많아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둔감했다라는 비판이 있었죠. 근데 이제 또 여기에 어제는 일본 야당 국회의원이 실제 긴급 사태 선언한 그날 저녁에 바로 선언을 듣고 성유흥업소를 갔던 것들이 폭로가 되었고, 예. 실제 사회 지도자층들의 이런 분별 없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이것은 수상을 포함해서 일본 정치권들의 둔감한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하고 너무 인식에 갭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총리 부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왜 그 네. 벚꽃놀이 사진 올려가지고 논란됐는데 이번에 어디 여행을 갔다면서요? 예, 총리 부인도 실제 총리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라고 하면서도 이 레스토랑에 가서 벚꽃 사진 찍는 모습이 폭로가 됐었는데, 3월 중순에 실제 모든 일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 단체로 여행을 지방으로 갔다 온 게 문제가 됐는데, 예. 그곳에서 마스크도 하고 있지 않고 전혀 이 사회적 거리를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 누군가 봤더니 총리 부인이었다. 이게 예. 이제 폭로가 돼서 또 다시 어떻게 보면은 도쿄 봉쇄가 아니고 자기 부인 봉쇄를 먼저 해라라는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요, 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네, 그리고 아베 수상의 이러한 비판 때문에 최근에 NHK를 포함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아베 수상의 지지율이 거의 폭락을 했고요. 네. 40% 전후, 즉 38%까지 떨어진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은 약 2년 전에 아베 수상의 인기가 가장 낮았을 때로 거의 같은 수치여서 예.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베 정권에 대한 일체 거의 지지를 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제 우리나라에선 총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졌는데 해외 각국에서는 뭐 모범적인 사례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일본에서는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워낙 일본의 코로나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코로나 대책은 거의 주요 미디어들이 여러 가지 좋은 사례로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 총선거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한일 관계를 많이 의식을 했기 때문에 네. 집권 여당의 압승이다라는 것을 보도를 하면서도 하지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 대일 강경 정책을 오히려 쓰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좀 경계하는 보도도 많이 있었고요. 또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이 한국이 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현금화 조치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응대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이러한 기자회견을 한 걸 보면 실제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한 평가보다도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전후 보상 문제를 더 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을 잘 짚어주셨는데 전망을 좀 부탁드리면 아베 내각,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아베 내각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데 다시금 이용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을 한 전문가들도 더러 있어서 앞으로 일본 그 정치권은 어떻게 좀 돌아갈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그렇죠. 일단은 일본은 지금 1년간 올림픽을 연기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베 수상의 지금의 모습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든지 해결하고 있는 모습은 없고요. 하지만 아베 수상이 지난번 긴급사태 조치의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이 사태로 이 긴급조치로도 해결이 안 되면은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외국인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즉 자기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대답을 했던 건데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긴급조치의 이 법이 특별법인데 이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뜻하고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서 3권을 통솔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즉 헌법 개정에 대한 아베 수상의 본심을 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그렇다면 헌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아베 수상의 목적은 실제 의료 지원을 바꾸고 검사 체계를 만들어서 코로나를 잡기보다도 오히려 이 사태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부패들이 가려지고 오히려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을 먼저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희생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네. 참 심각하네요.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아무튼 일본 쪽도 저희가 많이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유학원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